재혼 시 높은 실패율과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 1. 한국의 높은 이혼율. 최근 한국의 이혼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 대비 0.2건 감소했다. 이혼의 주요 사유는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학대폭력 등이다. 하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이혼율은 상위권에 속하는데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조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 치솟았으며 OECD 평균인 1.9명을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2. 재혼의 현실적 문제들. 재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며 잘못하면 또다시 이혼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재혼의 실패율이 초혼보다 높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혼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혼 전에 이혼의 원인과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새로운 배우자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게 된다. 이는 재혼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였다면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불신감이나 질투심을 품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간의 감정적인 거리를 벌리고 재산 분배나 상속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돈의 시대에 서로에게 큰 상처와 고충을 줄 수 있다. 만약 이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공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배우자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감소시키고 외로움이나 불만이 쌓이면서 스트레스, 불안증 등 고충을 겪는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자신의 이혼 경험과 그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혼 과정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의 교감과 믿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새로운 배우자와의 호환성과 가족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갈등과 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양육 방식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배우자와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 재혼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부족하게 되고 자주 다툼이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혼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의붓 부모나 의붓 형제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자녀들에게 충성심 갈등, 역할 갈등, 호칭 고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양육 방식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재혼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감정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혼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호환성과 가족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재혼 후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혼 과정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자녀들과의 교감과 믿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혼 전에 부모나 친지, 친구들의 의견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적인 압박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재혼에 대한 편견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부모나 친지들은 재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재혼하려는 사람에게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할 수 있다. 친구들은 재혼에 대해 차갑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재혼하려는 사람에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게 하고 외로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재혼에 대한 편견이나 비난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재혼하려는 사람에게 낮은 사회적 인식이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부모나 친지, 친구들의 의견이나 지지를 충분히 구하고 재혼 후에는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혼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의 교감과 믿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재혼 후 다시 이별이 초혼보다 쉬운 이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다. 이는 여성이 이혼 후 바로 재혼하여 아이가 태어날 경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규정은 필요 없어졌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재혼 금지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고 일본은 2016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재혼 금지 기간이 사라지면서 이혼 후 즉시 재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혼 후 다시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재혼 결혼정보회사 올리유와 비에나레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이유로 남성은 빚, 여성은 양육 자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재혼 후 배우자와의 생활이 힘들 때 이혼 결심은 초혼 이혼과 비교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남성의 47.3%, 여성의 42.3%가 더 쉬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재혼 전에 배우자의 비밀을 숨기거나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혼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초혼 때보다 재혼 때는 결혼에 대한 기대치나 감정적 연결이 낮아서 힘든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비교적 성공적인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재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준다. 재혼 전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리하고 이혼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는 재혼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책임감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혼 전에 새로운 배우자와의 성격, 가치관, 종교, 경제 상황, 자녀 상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 재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냉정하게 자기 비판과 교정 후 재혼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재혼에 성공할 확률을 높여준다. 이혼은 양측의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지 못했다거나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신뢰를 저버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깊이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재혼 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나 환경에만 비난한다면 재혼 후에도 또 다른 갈등과 이혼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리한 형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혼은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위해 변화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자신감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 사랑은 실망과 파멸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승리는 한결 더 감미로운 것이 된다. 우리의 정서적 힘과 지혜는 평생 동안 발전하게 돼 있으며 그런 힘은 종종 역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역경은
강력한 지혜를 얻는 데 비하면 값싼 대가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재혼 가족의 조화와 행복에 기여한다. 재혼 가족은 초혼 가족보다 복잡한 가족 구조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와의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 새로운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관계,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 등이 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만약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한다면 재혼 가족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면 재혼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과 불화가 증가할 수 있다. 초혼도 마찬가지지만 재혼은 좀 더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랑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초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사교는 아무리 외롭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판단을 하는데 본인의 한계를 느낄 수 있다. 4. 고독사의 문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보다는 혼자 살면서 자유로운 연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고독사는 홀로 살다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고립이 낳은 사회적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은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적 연대의 붕괴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50, 60대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실직, 건강, 자기 방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과금 체납, 원격 생체 감지 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모니터링하고 방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주변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재혼은 이혼 후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혼의 장점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는 삶의 행복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혼의 단점은 전 배우자와 자녀,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재혼의 성공률은 초혼보다 낮다? 재혼 이혼율은 초혼 이혼율의 4배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재혼 실패의 원인은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가족 문화의 충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꼽힌다.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파트너와 소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재혼보다 혼자 살면서 자유로운 연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5. 궁합의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매한 인간은 궁합이란 툴을 활용하여 나의 배우자와 잘 맞는지 여부를 판단 후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여기서 실증적 분석을 통한 신뢰도, 유의성 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궁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컨텐츠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실증적 분석이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변수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실증적 분석은 통계적인 자료와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 법칙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증적 분석은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과학적 검증법이다. 궁합이란 혼인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운을 미리 알아보고 그 기흉을 판단하는데 궁합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기준으로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정해진다는 사주와 그로 인한 인연간의 궁합을 보면서 혼인의 성패나 부부간의 화목함을 예측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증적 분석을 통한 궁합의 신뢰성 결과는 진행 중인데 향후 업로드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